안녕하세요. 저는 39살 남자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여자를 만나 4년 전에 식을 올렸고요. 아이도 하나 낳아서 잘 키우며 지냅니다.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던 건 제가 34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작은 문구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면서 작지만 나름 알차게 가게를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내를 만났고요. 아내는 미술 쪽 전공을 했었고 붓으로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가게 손님으로 자주 왔었고요. 몇 번 이야기도 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인들과 함께 작은 화방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작품도 만들어 팔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주문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배달도 해주면서 자주 얼굴을 봤어요. 키도 작고 아담한 체구의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고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자꾸 생각이 나서 힘들더라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다가 하루는 작정하고 가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날 그렇게 고백하고 멀뚱히 서 있는데 저희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벌리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웬 나방한 마리가 제 주변을 날다가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뱉어내고 헛구역질하고 있다가 화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안에서 물로 헹구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들 하며 2시간 가까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연애라는 걸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게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하면서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신혼집도 작지만 아담한 공간에서 시작했고 저와 아내는 뜰듯이 기뻤습니다. 벽지도 제가 직접 새로 발랐고요. 낡고 허름한 신혼집이 저희 아내의 손을 거치면서 점점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생기게 되니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어깨도 더 무거워지고 의욕도 넘쳐났습니다. 근데 의욕이 너무 심했는지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가게를 직접 운영하면서 문구 사업을 하게 되니 다른 창고형 가게들과 가격 경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였어요. 찾아오는 손님도 점점 줄었고요.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독서실 형식의 북카페를 하나 시작했는데 정말 사정없이 망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더군요. 인생이 한번 내리막에 놓이게 되니 정말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신혼집까지 팔고 밖에 나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시집가서 지방에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아버지 혼자 지내고 계셨고요. 다른 사촌들과는 왕래 없이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요. 아내에겐 위로 언니가 하나 있는데 결혼은 했고 아이 둘 낳아서 키우다가 장모님과 합가를 하고 장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로 이사가기 전날쯤 정리를 하는데 그 작은 집 구석구석 안에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보니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지 보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옷장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웃고 있었고요. 괜찮다고 차라리 잘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이번에 하늘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했고요. 제가 시무룩해 있으면 다가와 제 앞에서 웃으며 도연이 아빠 힘내라고 위로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본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많이 가슴 아파하셨고요. 아버지는 제 아내에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방긋 웃으며 아니라고 했고요. 원래 저희 아내는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엄청 차분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이 한번 엎어지고 나서 아내 성격이 바뀌었더라고요. 말도 많아지고 엄청 밝아졌습니다. 본가로 들어와 지내면서도 항상 웃고 저희 아버지에게 농담도 잘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늘 고맙고 한편으로는 계속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살 방법이 막막하더라고요. 구직도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연락도 해봤지만
30대 후반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딱히 불러주는 곳도 갈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이었고요. 지인들 가게 일을 도와주고 배달 일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연락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보고 대뜸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라면서 한참을 그러더니 제가 힘들게 지낸다는 소리를 듣고 제 동생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많이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하나 찾은 것 같다면서 계속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여러 번 그러더군요. 저는 웃으며 지금은 그 어떤 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고 엄청 조심스레 이야기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 직장도 요즘은 경력도 보고 나이도 보던데 나야 불러만 주면 무조건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이라 거리가 많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 것 같다고 당분간 내려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왜 저렇게 동생이 뜸을 들이고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신혼이고 아이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지방에 내려와 일하라는 소리가 쉽지 않았겠죠. 저도 솔직히 듣자마자 고민이 되긴 했었고요. 하지만 월급이 생각보다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바로 그날 아내에게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혼집 팔고 이사갈 때도 웃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가 일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 다칠까 걱정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토닥여주며 조금만 고생하면 될 거라고 남은 빚 다 갚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고 몸조심하며 일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동생에게 소개받은 곳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혹시 기차표 값은 있나 싶어서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길래 아내가 몰래 넣어놓은 것 같아서 또 울컥하더라고요. 절반을 빼다가 아내 지갑에 넣어놓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을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만한 월급을 주는 곳이 없긴 했거든요. 도착해서 보니 저희 여동생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공사장이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동생 집도 가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네요. 잠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자라고 동생이 이야기했지만 혼자서 힘들게 아이들 키우며 지내는 동생을 보고 그냥 공용 숙소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긴 했지만 나름 숙박도 제공해주니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몸도 아프고 힘들다가 석 달이 넘어가고 다른 공사장으로 옮겨 다니며 일을 하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는 사람들도 생기고 일에 요령도 생기면서 할만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넘어가고 2년 차가 되면서 빚도 많이 갚게 되고 점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구석에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에 관한 일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지내다 보면 5시에 일 마치고 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가 돈 벌어다가 제가 쓸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빚 갚고 생활비로 다 보냈거든요. 물론 그렇게 보내준다고 해도 넉넉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없이 지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근데 공사장에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저보고 돈 벌어다가 싹 다 집에다가 보내주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혼자 애 키우며 아버지까지 모셔서 그렇게 보내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또 사실이었고요. 평소에 저랑 친한 아저씨라서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오래 일을 했고 철야 작업까지 나갈 정도로 베테랑이었거든요. 밤에 하는 공사는 능숙한 사람만 보내주기 때문에 저도 아직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쪽에서 나름 전문가인 사람이라 제가 평소에 많이 물어보고 도움도 받았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떨어져 지내지 말고 같이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내려와 일하다가 이혼하는 사람 여럿 봤다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물론 돈이 급해서 여기에 왔겠지만 살다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귀찮아도 주말에 무조건 집에 올라가고 가서 가장 노릇도 하라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요. 제 아내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아내에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낮에 아내와 연락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받으면 항상 아버님하고 같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했고요. 늘 말끝마다 아버님이랑 있어서 바빴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불편해하고 귀찮아할 것 같았는데 저보다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연락을 잘 안 받기 시작하니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려서 어제 몇 시쯤에 뭐하고 계셨냐고 물어보니 며느리랑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지내다가도 갑자기 너무 걱정되고 그러다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제 전화를 받는 아내의 목소리가 뭔가 깜짝 놀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만약 받으면 엄청 놀라는 목소리로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집에 가서 아내를 보면 아내는 항상 밝게 웃고 잘 챙겨줬고요. 그냥 아니겠지, 내가 예민해서 그러겠지 하며 애써 덮어놓고 저도 같이 웃다가 다시 공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비가 오던 어느 날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이 있어서 가서 인사만 하고 밤에 다시 내려와야 했고요. 아주 오래 알던 지인이라서 꼭 가야 했어요. 가져온 양복도 없어서 빌려다가 입고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예전에 알던 지인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서로 사는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막차 끊기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해서 서둘러 일어났는데 밖에 나와보니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무실 지인에게 연락해서 거기도 비가 오냐고 내일 일거리 있냐고 물었어요. 원래 비 오는 날은 아침부터 막걸리 마시는 날이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역시나 내일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더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본가 근처 장례식장이라 여기서 밤새고 내일 오전에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예전 이야기도 하고 울고 웃으면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돼서 저도 지인들과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식사까지 거기서 하긴 눈치가 보여서 그냥 근처 국밥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인들과 인사도 하고 나왔거든요. 슬슬 집에 들어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엄청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 뒤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고요. 아내는 팔짱까지 끼며 웃고 있었고 아버지도 엄청 행복한 얼굴이셨어요. 위치를 보니 병원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종이를 들고 있었고요. 누가 아픈가? 병문 안으로 온 건가? 한참 궁금해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약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 아내가 어떤 봉지를 들고 나오는데 약봉지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휴대폰을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소리 지르기도 그렇고 달려가기에는 비가 많이 오던 상황이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힐끔 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뭔가 엄청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가버렸고 저도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탔어요. 그렇게 거의 집에 다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바빠서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바빴냐고 묻자 아내는 이번에도 아버님하고 같이 있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넘기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는 집 앞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양복 차림으로 들어오자 아내가 엄청 놀라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달려오더군요.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까 뭐 때문에 바빴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잠시 멈칫하다가 산책 겸 아버님과 함께 아이 데려다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만 다녀왔냐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그럼 어딜 또 가겠냐고 하더군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제가 왔다 갔다 하자 아내가 뭘 찾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까 받아온 약봉지 어디 있어?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하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멈추더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며 아까 약국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는데 대체 무슨 약이길래 나에게 숨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봤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 사업이 망했을 때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아내 어깨를 붙잡고 다시 물어봤어요. 대체 뭘 숨기고 있던 거냐고, 무슨 약이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제가 들어오자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아버님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니 옷장 구석에 있던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폐암이라네요. 수술이 힘들어 완화 치료만 하고 있다고 아내가 펑펑 울며 힘겹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혼자 힘들게 지방 내려가 지내며 일하고 있는데 몸도 힘들 텐데 마음마저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고 나중에 아버지가 직접 이야기한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전화도 받기 힘들었고 전화기에 제 이름만 뜨면 자꾸 눈물이 나서 받을 수가 없었다고 밝은 목소리고 전화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며 우는데 정말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붙잡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그동안 아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정말 상상도 가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점심 준비해야 한다며 다시 주방으로 나갔고 저는 방에 혼자 남아 약봉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아내가 엄청 밝은 목소리로 저희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왔다고 이야기하며 함께 점심 먹고 같이 아이 데리러 어린이집에 다녀오시자고 하더군요. 어찌나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그냥 모든 게 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는 엄청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활짝 웃으며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앉아 아주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제가 슬쩍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고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며 나중에 손주 결혼식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울컥 올라왔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아들은 최대한 장가 늦게 보내야겠다고, 아버지랑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너도 나중에 며느리를 빨리 봐야 한다고, 요즘 며느리 덕분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저녁에 눈을 떠보니 밖에 비가 그쳤더라고요. 아내는 주방에서 또 뭔가 만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손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전 다시 내려왔어요. 다음날 공사장에 나가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다른 일을 찾아보려 한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그게 맞다고 그러라고 하더군요. 아내에게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올라가겠다고 했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최근 들었던 전화 목소리 중에 제일 밝아 보였네요. 이제 집에 돌아가기까지 보름 정도 남았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늘 웃으며 버텨준 저희 아내가 너무 고맙고 계속 미안하네요. 앞으로는 제가 가족들 곁에서 지켜주려고 합니다.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